오늘 마경환 대표님을 모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경제방송도 좋지만 워낙 제가 주변에 자식농사를 잘 지으셨다라는 소문을 많이 들어서 한번 자녀교육관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은 이 자녀교육관 다음에 또 경제까지 이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네. 교육 철학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뷰입니다만은 사실 한국에서 이제 제가 직장을 외국인 회사를 한 12년 다녔어요. 미국에 네. 있는 프랭클린 템플턴에 12년을 다녔는데 제가 이제 이전 직장은 이제 지금 하나금융투자인 대한투자신탁에서도 한 12년을 다녔죠. 근데 이제 제가 외국계를 한 12년 다니면서 제 생각이 좀 많이 좀 바뀌었어요. 애 교육이나 그러니까 저 자신이나 애 교육한테 좀 많이 좀 바뀌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 애가 딸이거든요. 딸인데 일단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도 많이 나아졌지만 여성분들한테 아직은 조금 약간은 불공평한 사회라는 게 많이 느껴지고 근데 제가 프랭클린 템플턴 가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은 옛날 직장 대투와 이 프랭클린 템플턴의 여자들의 어떤 위상, 삶의 질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제 옛날에 대한투자신탁은 옛날 투신사기 때문에 되게 들어가기 힘든 직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입사한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템플턴에 있는 애들하고 제가 같은 선상에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어떤 똑똑함이라는 기준에서 봐서는 이제 옛날에 이전의 직장인 대한투자신탁 친구들이 더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떤 퀄리티는 이 외국계에 있는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농담인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우리 회식하잖아요. 네. 요즘 좀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회식하면 부서 회식하면은 사실은 뭐 사실 거기 가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벌써 제가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전 얘기인데 제가 이제 로컬에 있다가 여기를 왔는데 회식을 한다고 하는데 여직원들이 자기 일정이 있다고 맞아요. 못 간다고. 근데 여기는 처음에 제가 당황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서장, 보통 이제 팀의 헤드가 국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여전히 제가 예전 직장 대한투자신탁 하나금융투자를 보니까 부서가 10개라고 했을 때 아직도 여자 부서장은 한두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템플턴에 가니까 전체 직원이 서울 오피스에 한 60명 정도 있었는데 부서가 한 7, 8개 되는데 여성 부서장이 5명이에요. 리더십이. 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더십은 에 대해서 남녀 차별이 물론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방법이 있겠지만 압도적으로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좀 얘기 좀 길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제 딸 아이한테 기본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올바르게 좀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정착하고 또 나름대로 그 사람의 커리어를 쭉 빌드업을 해서 쭉 자기 자리를 점유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그러면서 첫 번째 생각은 아까 일단 가장 큰 건데 근데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언어죠. 네. 랭귀지였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국내 대학에서도 이제 영어를 잘할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소수자인 딸인데 제 딸이 좀 올바르게 이 사회에서 좀 자리를 점유하게 하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템플턴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작은 나라이고 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은 특히 금융 같은 경우는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해서 아직은 너무나 우리나라가 지역적이고 아직은 비체계적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작은 꼭 한국 사회에 국한되어서 너무나 치열하게 사는 그러니까 경쟁에 있는 것보다는 좀 제가 템플턴에 있으면서 다양한 나라의 해외의 이제 동료들을 만나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네들과 얘기를 하고 그네들과 또 출장도 자주 갔다 오면서 미국 본사 갔다 오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넓은 어떤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선택지 안에서 다 알면서 한국에서만 어떤 일하고 근무하는 거랑 전체를 좀 모르고 근무하는 건 좀 다를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본인들의 어떤 활동 영역을 좀 선택지를 넓혀줘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부를 그렇게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거죠. 활동 영역을 좀 글로벌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어떤 기회를 주고 싶다. 두 번째, 그럼 불구하고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회에 나가서 자기 위상을 정확히 지키면서 자기 커리어를 잘 이렇게 개척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어떤 역량을 키워주자는 측면에서 제가 교육을 좀 신경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 이제 따님께서 싱가포르의 유명한 그 경영 비즈니스 스쿨 거기에 입학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입학할 때 그러면은 그 초중고는 계속 한국에서 나오신 건가요? 예, 뭐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한 게 사실은 우리 아이는 초 3, 4 때 캐나다에 유학을 갔다 왔어요. 조기 유학을 좀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고백하건대 제가 사교육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경험을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초2 때까지는 우리 딸애가 일반 이제 국내 초등학교를 다녔고 3, 4학년 때는 이제 캐나다에 조기 유학을 갔다 왔고 갔다 온 다음에는 또 5, 6학년 때는 또 제가 분당에 살았거든요. 분당에서 뭐 미국 커리큘럼을 따라하는 학교를 보낸다든지 뭐 이런 걸 좀 많이 해봤었어요.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또 공립중학교를 한 6개월 한 학기를 보냈고 그 이후에 나머지 거의 한 6년은 지방에 있는 대안학교를 보냈습니다. 산속에 있는 대안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웬만한 경험은 다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기 유학이라는 어떤 어젠다 그리고 영어를 계속 이렇게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해보는 경험. 예를 들면 대치동, 압구정동을 제가 다 다녀봤거든요. 교육시키면서 그렇게 네. 해봤고 그리고 공립학교를 다닐 건가 대안학교를 다닐 건가 이 고민도 했었고 막상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좀 거기 대안학교에 가면서 사실은 지방에 있는 대안학교 산속에 있는 학교였는데 거기는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못하는 학교예요. 반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학교를 다녔었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보통 대안학교를 다닐 때 애들은 되게 행복한데 문제는 부모가 몹시 불안해요. 우리 애가 저렇게 공부 안 하고 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무엇을 쓸 것인가? 아무래도 대학을 또 제가 너무 그때 기억나는 게 얘를 보내고 6개월 지난 다음에 우리 애는 그러니까 사교육이었거든요. 주말 되면 얘네들은 놀아요. 노는데 근데 그 동일한 시점 제가 목동에 한번 일요일 오후에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와 동일한 또래의 아이가 다 학원에 나오는 거예요. 토요일이에요. 근데 제가 순간 우리 애는 놀고 있는데 그래서 제 순간 갑자기 이렇게 불안이 찾아오는 거야. 얘가 아빠를 잘못 만나서 바보가 되는 거 아니야? 사회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지지 않을까? 막 이런 두려움이 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안학교를 다니면은 아이가 다니기 싫어서라기보다도 보통의 경우는 부모가 불안해서 그거에서 끄집어내서 일반 학교를 보낸 다음에 학원을 막 돌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공립과 대안학교 고민 이런 걸 좀 다 해봤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교육의 어떤 수요자 입장에서 거의 모든 경험을 좀 다 해본 상황이고 근데 재밌는 거는요. 국내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유학 물론 우리 애가 갔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유학을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은 그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네. 외국 대학을 타깃으로 해서 네. 준비를 계속 한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애들 교육 때문에 보통 이제 유학원이 학원을 어머니가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좀 다녔어요. 엄마 저희 와이프가 조금 아파서 제가 다녔는데 보통 이제 좀 여담인데 그때 유학원 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가 따라다니는 경우가 대단히 8알이고 아빠가 따라다니는 경우 1, 2알인데 자기 경우로 보면 아빠가 따라다니는 아이가 결국 잘 되더라라고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왜 그런가 보니까 조금 더 전략적으로 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제가 기억나는 게 초 6학년 때 홍대에 있는 좀 유학원 내지 학원 같은 컨설팅을 받으러 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초 6만 되더라도 우리의 대학을 어떻게 보낼 건가의 고민. 그러면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중고등학교가 어떤 전략적인 로드맵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나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아이가 완전히 과거로 나올 정도로 탑티어의 아이는 그냥 열심히 하고 좀 잘할 따름이 이제 탑티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대학을 보내야겠다. 우리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우리 친구들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한국 대학은 전략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전체 이 애들 중에서 가장 맨 위에 있는 퍼센테이지 I라고 하면 그런 고민할 필요 없는 거죠. 정석 플레이를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나름 제가 그때 상담하고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은 영어를 잘하게 만들어서 국내의 글로벌 전형으로 네. 뭐 소위 스카이 대학이라는 그런 데를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지방의 국제형 대안학교를 보낸 겁니다. 그 국제형 대안학교를 보낸 상황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국내 대학의 글로벌 전형을 보내려고 그 대안학교를 그러니까 영어로 그러니까 그 대안학교에는 미국 학력과 한국 학력을 동시에 인정받는 학교예요. 네. 그래서 미국 커리를 따르면서 또 우리 그 교과부로 가나요? 요즘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네. 교과부에서 하는 한국 학위를 검정고시 안 받고 학위를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반드시 이행해야 될 과목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좀 믹스를 해서 한국 학위와 미국의 학위를 동시에 중등 과정을 인정을 받는 학교를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글로벌 전형으로 보내기 위해서 갔는데 막상 이제 그 학교를 다니면서 한 중2, 중3 정도 되니까 조금 꼭 과연 한국의 대학 가는 게 답일까? 선택지가? 그래서 좀 그때 중3 정도에 이제 그러지 말고 세상 넓게 보자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중3 정도부터 이제 해외 대학을 좀 생각해서 이제 방향을 좀 돌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면 이제 한국 목표는 없어진 거고 해외 대학 위주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인 딜레마가 있잖아요. 현실 딜레마가 뭐냐면은 뭐 다들 뭐 저보다 여유가 많으시겠지만 대다수의 샐러리맨들은 유학을 보내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딜레마가 애한테는 열심히 공부하면 너 가고 싶은 학교 어딘지 아빠가 서포트 해줄게 라고 했지만 제 속마음에서는 요즘 유학 비용 너무 많이 드는데 그렇죠. 어떡하지 이런 사실 딜레마 있죠. 맞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너무 이상만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상과 현실을 잘 이렇게 조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가장 큰 딜레마는 비용이잖아요. 뭐 최근에도 보니까 미국에 사립대 가면 연 1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4, 5년 가면 한 4, 5억 이상 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대학을 고민하게 하면서 딱 두 가지 부분. 첫 번째 비용 부분. 비용 부분. 애는 열심히 공부를 하였지만 부모는 이제 뒤에 어떤 백그라운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비용 부분에 대한 고민. 두 번째. 그러면 극단적으로 뭐 표현이 그렇지만은 집을 팔아서라도 부모는 애가 공부 잘하면 해주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네. 근데 현실적으로 집을 팔아 서포트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대학을 보내는 거지 걔가 사회에서 잘 자리 잡게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스탠퍼드 나왔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이 미국에서 스탠퍼드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좋은 잡을 잡는다고 이건 이야기할 수도 보장이 안 되죠. 특히나 우리 애 같은 경우는 이과 성향이 아니라 사실 미국 학교 같은 경우는 이과 성향의 출신들은 공대 쪽으로 가면 그나마 미국에서 자리 잡을 여지가 많았는데 우리 애는 문과 성향이거든요. 문과 성향이면은 미국에서 우리가 어렵게 학교를 간다고 해서 문과 쪽 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잡을 잡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비용의 이슈였고 두 번째는 그 대학을 나와서 여하이 사회에 취직을 잘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고민이었어요 사실은. 네. 얘는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고민을 계속 하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했던 거고 그러면서 애와 계속 어떤 우리의 그 대학 가는 부분들을 계속 좀 서로 토론하면서 좀 조율해 갔던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요, 그 대표님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네. 외국 대학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뭔가 이렇게 준비하는 게 달라지나요? 한국 학생들하고 비교했을 때요? 네, 사실 좀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당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한국 학교는 준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정보는 없는데 외국 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서너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아카데믹한 스코어가 굉장히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은 좀 달라요. 외국은
예를 들면 GPA라고 해서 이게 내신이거든요. 네.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 영어 성적이 좋아야겠죠. 영어 성적이라 하면 보통 아는 분들은 토플을 아시지만 사실은 미국 학교 같은 경우는 SAT고 SAT는 한국으로 치면 수능 점수죠. 어쨌든 간에 시험 성적. 그러니까 GPA란 평소에 학교에서 꾸준히 내신 잘 관리하는 거랑 그다음에 시험을 잘 보는 거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근데 보통 유학원에 가면 이런 쪽을 많이 포커스해서 하기 때문에 유학원을 그러니까 학원을 많이 다니게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학부모님 돈 많이 써요. 네. 근데 잊지 마셔야 되는 건요. 외국 학교는 요거 말고 또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성적인 부분. 정성적인 부분이라는 게 약간 브로드한 얘기지만은 일단은 얘가 어떤 전인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이 사회에 나와서 얼마나 얘가 잘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 활동이라고 하나요? 교회 활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교회 활동이 아니죠. 그냥 있으면서 얼마나 얘가 그런 리더십 부분이라든지 또 사회에서 구성원을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우리 애 같은 경우는 중학교 회장을 했거든요. 네. 중학교 회장을 했는데 중학교 회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만은 그 아까 그런 부분 중요한데 근데 그 안에 있는 거 우리 애 걸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우리 애가 중학교 회장을 했어요. 중학교 회장을 했는데 이제 그 시골 학교니까 예를 들면은 다들 이제 자기가 회장 나가면 부회장을 다 꾸려요. 그러니까 참고로 한국 학교는 뭐 학부형들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완전 산골 학교니까 본인이 학부형 러닝메이트를 다 추리고 러닝메이트를 추리고 그리고 러닝메이트들끼리 또 마치 이렇게 정견 발표 같은 것도 하고 예를 들면은 그리고 후원자 클럽 따로 만들고 예를 들면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서로 많은 갈등과 그런 걸 중재하면서 그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제가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때는 얘네들이 충북 음성에 있거든요. 얘네들이 나름 영어 학교니까 시골에서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얘들이 토요 영어 학교를 해요. 토요 영어 학교를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유치원부터 성인 클래스가 다 있어요. 클래스가 있는데 얘네들이 직접 교재를 만들고 그걸 다 가르쳐요. 그래서 이게 실제 경험이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액티비티가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쌓인 걸 이거를 다 결국은 이제 어떤 뭐 한국으로 치면 이력서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다 실어 넣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근데 이거 거짓말로 하시면 안 돼요. 대다수의 한국에서는 이게 목적이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액티비티가 목적이어서 이 액티비티를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도움이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이 액티비티를 가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정성적으로 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스카이프 갖고 줌 미팅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 데가 있고 또 우리 애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매니지먼트 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라고 해요. 오프라인으로. 오라고 해서 그룹 디스커션을 시켜요. 그룹 디스커션 시키는데 아무튼 다 드러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애들이 이제 결국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 경험치가 디베이팅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약간 빠뜨렸습니다만은 외국 학교에 어플라이 할 때는 에세이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 에세이가 방금 이런 활동을 녹여내고 그래서 레슨이 무엇인지가 다 들어있어야죠. 그러면 확실히 자기의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그때 속상했던 게 뭐냐면 우리 애가 수학이 좀 약했어요. 영어는 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SAT가 탑 성적보다 조금 떨어져요. 조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애가 뭐 물론 이제 아주 잘 사교를 많이 한 예를 들면 많이 하면서 용인외고나 민사고 나온 애들보다는 성적이 조금 그 성적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들하고 경쟁할 수 있었던 게 이런 쪽이 실제로 해서 그런 거 메이크업이 된 것 같고 여담인데 우리 애가 이제 홍콩대 홍콩대에 어플라이 했어요. 네. 홍콩대 이제 물론 최근에는 이제 중국 사태로 인해서 홍콩대의 위상이 좀 약간 떨어졌지만 얘가 일단 6년 전에는 홍콩대가 최고였고 또 게다가 참고 서울대가 높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홍콩이 금융 허브라서 파이낸스이기 때문에 더 위상이 높았는데 그래서 홍콩대 파이낸스에 어플라이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 애가 객관적으로 유학원에서 보여주는 지표들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미달했어요. 그래서
아빠 나 그냥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래도 해보자. 도전해보자. 그럼 뭐 그러면서 했는데 얘가 그때 기억나는 게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미국 학교들은 스카이프로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막 그랬는데 홍콩대 같은 경우는 여기 코엑스에서 모아서 다 이게 후보자를 다 모아서 그룹 디베이팅을 시키더라고요. 와. 그룹 디베이팅 시키는데 그날 안 가려고 했어요. 우리 애가 아빠 나 어차피 떨어질 건데 나 저 시골 학교인데 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막상 가니까 이 그룹에 다 민사고 용인외고 뭐 이런 애들 뭐 대원외고 경교 이런 애들 다 하는 거 자기 혼자 저 산속에 있는 모르는 학교에서 아빠 나 안 될 것 같은데 괜찮다고. 근데 결국은 그 그룹에 6명인데 얘만 붙었어요. 아 진짜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좀 여담인데 디베이팅 들어가잖아요. 디베이팅 들어가면은 어떤 주제를 던지잖아요. 주제를 던져서 정답은 없잖아요. 주제는 정답은 없는데 끝난 다음에 아빠 다 저쪽 얘기하고 나 혼자 반대편 했어. 나 혼자서 엉뚱한 얘기를 했나 봐. 떨어지려고 했는데 이게 됐어요. 자기 생각을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아, 진심이었구나 그게. 자기가 체화가 돼가지고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혹시나 미국 학교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래. 미국 학교 준비도 좀 꽤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웨슬리하고 힐러리. 예 그리고 UT 오스틴 뭐 이런 데 좀 다 붙었어요. 붙었는데 텍사스 오틴인데 우리 애가 사실 미국 학교를 되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제가 얘한테 너 풀 스칼라십 받아오면은 내가 미국 보내줄게 뭐 이렇게 된 거였어요. 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아무튼 미국 학교를 좀 많이 했는데 풀은 못 받았는데 하프로는 좀 많이 받긴 받았는데 어쨌건 간에 미국 학교하고는 제가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약간은 학교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제 약간은 학교가 예를 들면은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대학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많이 듣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런 학교는 상당히 좀 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냥 줌 미팅 같은 걸로 다 끝내는데 조금 인지도가 있는 학교는 실제로 애를 만나게 되는데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웨슬리 그러니까 힐러리하고 미국의 웬만한 주요 여성 정치인들이 다 웨슬리 출신이거든요. 근데 학비가 많이 들어요. 리버럴 아트 스쿨이라서. 근데 이제 사실 여기도 우리 애가 점수가 조금 약해서 안 될 거라 했는데 그냥 도전해보라고 했는데 됐어. 컨디션을 붙었어요. 컨디션을 붙어서 한번 대신에 우리 여기 이쪽 사람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왔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이태원에서. 근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웨슬리 출신의 알룸나이, 그러니까 그 졸업생이 와서 이제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은 뭐 그래서 제가 한 6, 7년 전에 그때 열정이 있어서 우리 딸 하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숍에 저 DP 하는 데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근데 둘이 너무나 즐겁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만 하더라도 교포인데 한국에서 이제 외국인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인터뷰를 했대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이 친구가 다 끝났는데 너무 즐겁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결론은 야, 너 떨어지더라도 나랑 계속 친구하자 할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성적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중고등학교에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비록 이제 사교육은 못 하거든요. 사교육은 그러니까 물론 좀 하긴 했지만은 명목적으로 대다수 시간을 이제 그 학교 안에서 TV, 컴퓨터, 스마트폰 없이 지내다 보니까 그거는 약한데 이제 이 학교의 장점은 전부 다 모든 수업을 그룹으로 해요. 그래서 남녀공학인데 항상 우리 애가 중간중간 가끔가다가 연락 와서 하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공부를 그나마 조금 잘하는 아이라서 항상 가끔가다가 울면서 전화해요. 아빠 전화하면서. 그러니까 참고로 일반 전화가 없으니까 공중전화 부스에 가서 콜렉트 콜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하면서 너무너무 화난다는 거예요. 프리라이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자는 공부 안 하고 막 프리라이더를 하니까 그러는데 라스트 미닛에는 자기한테 와서 그걸 마무리해야 되니까 자기가 너무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 리더들은 그런 사람들도 잘 다독이면서 가야 되는 게 결국 리더지 않겠냐. 지금 너의 힘듦이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여기 SMU, 싱가포르 매니지먼트 유니버시티인데 이 학교가 가서 하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참고로 아마 여러분이
SMU를 좀 잘 모르실 거예요. 보통 싱가포르엔 국립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NUS라고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있고요. 이게 종합되고 두 번째는 NTU라서 난양공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으로 치자면 카이스트 같은 데고요. 근데 싱가포르 정부에서 근데 나름 이제 비즈니스 허브로서 싱가포르이 유명한데 비즈니스에 특화된 학교가 이전에 1990년대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가 2000년에 비즈니스로 특화되어 있는 국립대를 만들었어요. 그게 싱가포르 매니지먼트 유니버시티인데 이 학교는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부가 와튼 스쿨을 모델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튼 스쿨은 세계적인 이제 경영 MBA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는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라운드로 이제 수업 강의가 있고 두 번째 교수진들이 다 현업의 일정 부분 베이스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나와서 딱딱 잘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거의 모든 과목들이 요즘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있을 때 모든 과목이 한 학기에 4번 이상 전체 학생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고 또 이 학교의 모든 수업의 성적은 전부 다 그룹 프로젝트예요. 모든 사람이 그룹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이거 다 현업에 연동시켜야 되는 건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 예를 들면 그 회계학 있잖아요. 회계학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어떤 실제 기업을 던져놓고 이걸 나중에 분석해서 나중에 그 마지막 기말고사 때 그 회사 담당자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어떤 게 좀 문제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통계학 수업 같은 경우도 어떤 거냐면 기억나는 게 이게 그때 그냥 얘기하자면 브레스트 캔서 그러니까 유방암 같은 것들이 싱가포르 사람들 인지도 조사를 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 통계학 수업하면 뭐 이렇게 포뮬라 계산식 배우고 그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놀란 게 뭐냐면은 그 그룹 있잖아요. 그룹 팀 사람들한테 퀘션이 질문지를 다 만들어요. 직접 만들고 그 질문지를 만든 걸 가지고 실제로 다 질문을 그러니까 응답을 서베이를 받으러 다녀요. 가가호호 다 방문하고 심지어는 자기들 나중에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야. 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호객꾼처럼 그런 서베이를 직접 다 받고 예를 들면 가가호 문 두들겨서 받고 완전 그 로우 데이터를 얻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대단하네요. 논문이네요, 완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거의 학교 다닐 때 울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오죽하면 이제 제가 저희 교회 다니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근데 해외 나가면 아무래도 이제 또 힘드니까 더 교회를 더 다니죠. 근데 그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1학년 때인데 1학년이잖아. 1학년 1학기인데 일요일 오후에 자기가 교회에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하더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루를 브레이크하고 있어도 되는지. 경쟁을 다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불안하더래 그 당시에. 그리고 항상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학점 따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랬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제가 그랬어요. 야 너희처럼 4년 하면 아빠에서 너 같은 애를 쓰겠다고. 야 그렇죠. 무조건 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제가 상대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미국 학교와 홍콩대도 붙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SMU라는 게 한국에 좀 인지도가 낮잖아요. NU에서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아무래도 제가 한국이니까 어떤 브랜드네임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인지도 중요해서 나는 맞다 생각하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맞는 판단인지를 좀 자문을 좀 구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두 분한테 했는데 하나는 옛날에 시티은행 본사에서 상품 담당자를 했던데 그 친구가 연대를 나오고 와튼스쿨을 나온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홍콩대 파이낸스와 SMU와 웨슬리 이렇게 있는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런 고민했더니만 자기는 SMU를 강추한다고. 제 마음은 나 여기 두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강추한다고. 어떻게 너가 이 학교를 잘 아니? 잘 모르는데 한국인들은 자기가 와튼스쿨 다닐 때 SM 출신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SM 출신이 그렇게 많았는데 자기처럼 매일 술 먹고 놀았는데 어떤 그 결과물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SMU 애들한테 출신을 물어보니까 너 어떻게 잘하니? 그러니까 자기는 4년 내내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한다고. 어떤 자료 만들어가는 것들이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SMU 애들의 실력을 자기가 인정하는 거니까 너무 잘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학교 실력 중요하지만 결국 사회에 나와서 얘가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라서, 제가 이제 템플턴에 있을 때 예를 들면은 뭐 미래에서는 삼성이나 주요 은행들이 제 클라이언트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제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가 스탠차 SC 은행의 이제 담당인데, 그 이제 인연이 좋아서 이 친구가 싱가포르의 상품 담당자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이신데 그 과장님한테 전화를 좀 드렸어요. 우리 애가 현실적으로 SMU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NUS를 많이 알고 있고 한국 사람들 잘 모르는데, 싱가포르의 본인이 현재 중견 관리자로서 SMU 출신들의 레퍼런스가 좀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는지 했는데 뭐 너무 좋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NUS는 SMU하고 동급으로 보고 실제로 잡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들이 퍼포먼스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보내게 되었죠. 사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홍콩, 싱가포르 이 세 개를 고려하신 거네요. 다른 나라들은 고려를 하시고요. 네, 사실은 이제 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보통 유학을 보낸다면 다 미국 학교를 생각합니다. 주국적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인 고민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비용 그리고 취직.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과라면 전 미국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문과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템플턴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한 10년 있으면서 저희가 외국계 나 보니까 미국 학 출신들이 인턴십으로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미국에서 거의 잘 못 구해요. 그래요? 네. 왜요? 예를 들면은 본인들의 리걸 스테이트, 그러니까 법적 지위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면 좀 다른 얘기인데, 저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일반인이니까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상황에서 문과 출신이면 미국에서 거의 작업을 못 구한다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보통 대다수의 유학 가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염두에 두지 않아요. 오로지 그 대학이 한국에 좀 인지도가 있는 학교를 붙는 거에 오로지 목적인데, 사실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대학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사회에 나와서 잘 진출해서 자리를 잡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거기까지 생각하면 좀 얘기 달라지죠. 미국에서 꽤 유명한 학교를 나왔지만 10중 8구 문과생들은 한국에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한국에서 와서 이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딸 얘기하면은 자기도 가기 전에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선택지는 미국밖에 없으니까 미국에 안 되면 무조건 한국에 돌아오는 거죠. 한국에 돌아오면 차라리 국내 좋은 대학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차라리 네트워크도 있고 하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비용과 우리 애가 문과라는 측면에서 미국 가면 좋긴 좋은데, 또 게다가 그땐 도널드 트럼프 재임 기간이라서 더 외국인들에 대해서 취직도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트럼프가 다시 선임될 여지가 있지 않아요. 그럼 비자 더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비용 얘기했는데, 비용과 취직 문제였는데, 그러면 글로벌 시장, 그러니까 그 해외 글로벌에서 우리에게 활동하게 만들어 주고 싶은데, 그러면은 비용과 취직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은 저는 이제 홍콩과 싱가포르로 찾은 거죠. 네. 홍콩과 싱가포르 찾는데, 불행히도 한국에서 홍콩과 미국 학교 유학, 그러니까 보통 유학은 다 미국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아시아인 학교의 정보가 되게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리서치를 다 했어요. 직접. 그래서 웬만한 유학은 제가 더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홍콩대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랭킹이 홍콩대와 싱가포르 국립대 같은 게 사실 서울대와 비슷하게 꽤 높은 레벨이잖아요. 그래 바깥에서 인지도도 높고 실제로. 근데 재밌는 거는 첫 번째 학비 얘기하죠. 학비는 홍콩과 싱가포르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국립대 얘기합니다. 제가 국립대 얘기하는 겁니다. 홍콩과 싱가포르 학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예, 사람 잘 몰라요. 와. 웬만한 서울에 대한 학교보다 조금만 더 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일단 학비 얘기하죠. 네. 그때 이게 물론 6년 전이라 좀 바뀌었을 여지가 있는데, 그 당시 홍콩대 파이낸스 붙었는데, 그때 기억나기를 한 2천만 원 내외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2천. 2천에서 2천원밖에 안 되는 걸로 기억고요.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국립대 세 군데 있잖아요. NTU, NUS, SMU 모두 다인데, 참고로 우리 애는 비즈니스 들어갔습니다. SMU 비즈니스 들어갔는데 학교 학비가 4만 불 정도였거든요. 네. 4만 불이 그것도 꽤 비싼 거잖아요. 참고로 여기서는 싱달러에 4만 불입니다. 싱달러 4만 불이면 1달러에 1,000원 정도 한다 보시면 돼요. 네. 자, 근데 어쨌거나 또 생활비도 쓰잖아요. 비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 많이 보면은 싱가포르 국립대는
모든 외국인한테도 그랜트를 줍니다. 장학금 주는군요. 예, 그래서 50% 줍니다. 진짜요? 네. 와. 내국인, 외국인 모두 다 50% 줍니다. 그래서 실제 학비는 한 2,000에서 2,500밖에 안 들었어요. 네, 똑같네요. 홍콩이랑. 예. 물론 이제 여기 생활 좀 들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글로벌 예를 들면 그냥 그런 얘기하죠. 홍콩대학이라든지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가 미국 랭킹으로 얘기하면 아이비리그 그 아래 레벨이잖아요. 12사 20위권 레벨 정도 네. 된 등급인데 그런데 학비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좀 저렴하게 해결할 수가 있고 근데 이런 아시아 국립대의 장점이 비용적 측면에서 매력적이라는 것은 기본으로 두 번째로 자합이 압도적으로 잘 됩니다. 그래요? 네. 우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제가 문과생이잖아요. 네. 문과생은 아까 말한 또 우리가 영주권 시민권이 없는 상황이니까 설령 거기 나온다 해서 자합이 쉽지 않죠. 근데 아시아의 국립대들은 메이저 국립대들은 취직은 거의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이슈가 없었고 그러면은 뭐 싱가포르에 있는 뭐 글로벌 회사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뭐 아시아의 다른 뭐 회사인가요? 어떻게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딸이 이제 홍콩대 파이낸스를 붙었을 때 또 네. 제가 외국에 있으니까 홍콩에서 외국 회사들이 많이 근무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애 가면은 너희 것도 잡 잘 될 것 같으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홍콩 아시겠지만은 뭐 골드만삭스나 수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구나. 그죠? 그런 거고 그리고 이쪽에 갔는데 참고로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대학 금년 6월 달에 졸업하고 취직했거든요. 네. 참고로 제가 글로벌 광고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네, 운이 좋아서 그렇죠.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미국 대학을 나와서 미국에 현지 취업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좋을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가 중간 과정이 생략돼서 이런 그런 건데 이제 당연히 그 홍콩이나 싱가포르 로컬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회사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나름 이제 국립대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약간은 좀 탑티어 네. 학교다 보니까 그렇죠. 실제로 글로벌 회사들에 취직할 기회가 많고 참고로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한국에 비교도 안 될 만큼 외국인 회사가 많고 특히나 뭐 제가 운이 좋았는지 제가 홍콩을 드랍하고 싱가포르를 갔는데 최근에 이제 홍콩이 중국이 다 들어오면서 전부 글로벌 기업들이 다 싱가포르 다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기회가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여담인데 홍콩 국립대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갑자기 신입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입생이라는 게 국립대들 한국 출신 신입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괜찮은 학교 가야 될 애들 다 싱가포르로 이동하고 있어서. 예.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저희 코리아는 이제 삼성증권에 이제 지점장님도 마침 참 이게 세상에 있고 오묘한 게 참 평소 행동을 잘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그 이제 우리 얘기를 하다가 그 센터장님이 거기도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이 홍콩대 파이낸스 우리 애가 들어갔으면 1년 선배인데 NUS로 편입을 했더라고요. 편입을 하셨구나. 거기는 이제 이과로. 근데 그 친구도 이번 1년 전에 잡을 잡았는데 글로벌 IT 회사로 들어갔고. 네. 그래서 뭐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좀 취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싱가포르 쪽의 국립대 출신들은 100% 졸업하기 전에 다 취직이 됐어요. 근데 글로벌 경제가 어렵잖아요. 뭐 우리가 경제 방송을 하지만은 뭐 어렵다 안 어렵다 하지만 사실 우리 잡마켓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힘들어요. 객관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100% 국립대 출신들은 취직이 됐는데 졸업하기 전에 금년 같은 경우는 졸업할 때까지 한 30%가 취직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근데 뭐 저희 딸은 좀 운이 좋게도 졸업하기 전에 취직이 됐었고요. 네, 와 그렇군요. 또 약간 이거는 약간 사이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 이런 쪽은 네. 뭐 총기도 있고 네. 마약도 막 많이 한다고 네. 그러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도 머니까. 근데 확실히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한 6시간 정도면 가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런 것도 아무래도 동양계니까 또 문화적으로도.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싱가포르를 선택했던 애가 사실은 우리 애가 턱이 안 좋아요. 턱이 안 좋아서 사실은 악관절 수술도 했거든요. 악관절 수술해서 어쨌건 간에 이 약하다 보니까 어떤 메디컬 쪽은 사실 우리나라가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네.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여성이잖아요. 네. 여성이라서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영어로 완벽하게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고 이제 홍콩은 아닙니다. 유일한 나라고 그리고 밤에도 다녀도 무섭지 않은 나라. 한국 제외하고 거의 유일한 나라다. 그렇군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싱가포르이 지금 전 세계 그 향후 경제 양대축이 그러니까 한 향후 수십 년간 본다고 하면 인구 넘버 원, 투가 중국과 인도잖아요. 근데 싱가포르이 딱 양쪽 나라의 셋이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아 그래서 뭐라고 하던데 그 인도랑 중국계가 같이 막 믹스돼가지고 맞아요. 그런 거 무슨 용어가 있었는데 신디안가 뭐 아닌데 뭐 아무튼 막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가면 한국이 마이너리티가 되고 싱가포르 가면 재밌는 건 뭐냐면 한국이 굉장히 한국인을 좋아합니다. 워낙에 K컬처가 잘 발달돼 있다 보니까 일단 한국 출신이라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째 부모된 마음에 애가 야 친구들아 너 싱가포르 애들하고 좀 친해져라 라고 해서 야 선물 좀 사가라. 뭘 하면 제일 좋아하니? 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아빠 고민하면 된다고 한국 화장품을 제일 좋아한대요. 한국 화장품인데 우리 그냥 한국의 길거리 화장품이라 해나 로드샵이라고 하나요? 로드샵. 그런 사과도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싱가포르 애들이 요즘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온대요. 그렇군요. 사계절인 나라가 좋으니까.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결국은 이제 그 사회에서 잘 정착하고 잘 커리어를 쌓아가는 건데 다행히 현재까지는 제가 좀 잘 했던 방향이 좀 맞는 것 같고 참 질문 안 주셨는데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네. 뭐 어쨌건 간에 학교가 조금 그나마 인지도 있는 학교를 나왔지만 사실은 그게 사회 진출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애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저는 우리 애한테 영어로 프로액티브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누가 다른 사람을 찾아와서 쓰임새를 기다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마침 이제 우리 애가 한 6개월 정도, 한 1년 정도를 휴학을 했거든요. 약관수는 한국 와서. 그러면서 이제 이거 수술을 하면서 1년 휴학했는데 좀 사실 좀 안 좋았죠. 왜냐하면 1년 전에 지금 바로 됐는 건데 이것 때문에 잠막히 너무 어려워졌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딸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너 레주메 100개 보내면 한 군데 정도를 각오하고 일해라. 아빠가 각오돼 있대. 근데 우리 딸이 하나 더 나갔더라고요. 뭐냐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그러니까 참고로 그러니까 미국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한국과 달리 공채 마켓이 아니라 그냥 각각의 가다가 잡 오프닝에서 거기 어플라이 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안테나를 세워서 올리는 구조인데 근데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에 그게 안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 애가 항상 제가 이제 프로액티브라는 건데 얘가 어떤 게 했냐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에 쭉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도 그런 좀 고충했는데 콜드메일을 다 보낸 거예요. HR 담당자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랑 관심, 여자들이 관심 있어 쭉 다 보낸 거예요. 실제로 몇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였냐면 정말 우연찮게 된 건데 그러니까 대학 1학년 때 이제 현장 수업을 하는데 그 회사가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그래서 이 회사에 가면 좋겠다 했는데 우연찮게도 이렇게 있다가 대학 졸업할 시즌에도 잡오프닝에서 안 나와서 그래서 그 행사 부스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행사 부스를 갔는데 그 행사 부스에서 가서 현장 매니저한테 나 이 회사 너무 좋고 관심 많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그 현장 매니저가 기특했는지 너 그러면 우리 HR 매니저랑 한번 인터뷰해 볼래? 라고 해서 그 회사에 이제 그 어떤 채용 프로세스가 좀 진행이 됐어요. 실제로 한 3번 정도 해서 된 경우예요. 그래서 너무 운이 좋은 케이스고. 되게 적극적이네요. 예, 그리고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좀 취직을 할 때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잡 인터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점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물론 학점 기본만 되고 더 중요한 건 잡 인터뷰인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된 자녀, 대학생 자녀라고 하면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일 많이 시키십시오. 인턴십을.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애는 거의 그러니까 보통 커리어 빌드를 위한 인턴십이 아니라 진짜로 본인의 피와 살이 되는 경험들 쌓은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딸이 이번에 한 3군데 인터뷰를 했는데 다 붙었어요. 근데 인터뷰를 너무 잘했나 봐요. 물론 이제 얘가 영어로 뭐 좀 이렇게 잘한 부분도 있는데 경험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거죠. 우리 애가 참고로 제가 회사를 창업하고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한 1년 정도 문 열자마자 코로나 터져서 매달 수천만 원씩 비용이 나가는데 손님은 안 오잖아요. 그 힘든 시절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애가 마침 이제 양악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한 1년 이제 휴학을 했는데 우리 애를 반강제적으로 인턴십을 시킨 거지. 인턴한 거 왜냐면 돈도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 친구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유튜브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고객 선물도 사고 영어 자료 번역도 하고 에브리띵을 다 했습니다. 특히 회계를 담당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업을 처음 하니까 믿을 사람이 있으니까 가족한테 맡겨서 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지나간다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그때 내가 월급 줄 때 얼마나 살 떨렸는지 아냐고. 왜냐하면 통장에 잔고는 정해져 있는데 매달 수천만 원씩 비용이 나가잖아요. 매출은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계속 줄어들잖아요. 통장에 쌀떡이 바닥에 보이잖아요. 자기가 너무너무 살 떨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담인데 이제 이번에 이제 어떻게 좀 그 인터뷰를 잘 봤다고 채용할 때 너 뭔 얘기를 했는지 잘 됐냐 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 분야에 잘하지만 요즘 한국 애들이나 미국 애들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 똑같은 젊은 애들은 뭐냐면 자기 이 주어진 일만 잘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애는 그건 당연히 하고 저는 그렇죠. 우리 아빠 회사에서 이런 어려움 다양한 모든 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실제로 고용주가 어떤 애로가 있는지도 늘었기 때문에 비록 충분히 것처럼 제가 사용자 마인드에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열심히 일할 자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다양한 형태로 멋떨어진 인턴십이 아니어졌습니다. 다양한 어려움, 사실 우리 애가 지금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인턴십도 많이 했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얘가 스스로 굉장히 내재화된 게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참고로 지금 우리 딸이 글로벌 회사의 SNS 쪽에 광고 쪽 회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은 그 온라인 광고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광고인데 이제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또 뭐가 있죠. 아무튼 그런 틱톡 같은데 기업들이 그런 광고를 하는 전체를 얘네들이 다 커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냐 했을 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애가 얘가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그 온라인 북클럽이 맞는지 용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독서 클럽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7회 차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 처음에 북클럽을 하길래 그러니까 줌 미팅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주제를 정하고 어떤 그런 토론을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웃으면서 야, 너 학교 친구들이지? 라고 하니까 정색을 하면서 제 딸이 아빠 나 이거 정식으로 하는 거라고 다 10,000원씩 받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 멤버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직장인도 있고 나이 든 사람 나이 어린 사람 학생도 있고 그리고 로케이션도 미국 있는 사람 한국 사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줌이라고 한나의 온라인상에 그런 걸 했는데 그걸 7회 쪽에 했더라. 7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떨 땐 고민해요. 이번 멤버는 어떻게 뭐지? 뭐 이런 멤버들. 근데 그런 커리어가 얘 직장 가는데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야, 그렇군요. 대표님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진짜 저도 이제 딸이 있는 입장으로서 지금 주변에서 막 뭘 한다 얘기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요. 막연하게. 근데 오늘 대표님의 말씀을 또 하나 제 아내랑 바로 공유해가지고요. 또 많이 얘기를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말씀 하나 좀 더 드리면은 애들한테 경험을 좀 많이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경험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거에 어떤 예를 들면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 영어의 필요성을 제가 좀 여담인데 제가 좀 굉장히 용감 무식한 짓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 큰딸을 중2 때까지 영어 공부를 안 시켰어요. 제가 외국계를 다니면서 불구하고 뭐냐면은 본인이 셀프로 모티베이션 내서 하는 거 되면은 이 흡입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잖아요. 그런 도박을 했어요. 2학년 때 안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모아서 해외여행을 갔어요. 제가 해외여행 매번 한 번씩 갔거든요. 근데 제가 원칙이 뭐였냐면 그때 이 가족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아빠가 가서 영어를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너 스스로 너를 위한 거는 어떤 걸 하고 싶은 거는 너가 해결해야 된다. 그게 원칙이었고
그래서 그때 유럽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런 해프닝이 많이 있다면서 그리고 이제 영어를 쓰면서 너무 자유로운 모습들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말에 아빠 나 영어 공부시켜 주세요. 라고 해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그거를 이제 셀프 모티베이션이 된 거네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렇구나. 그런 경험들. 예, 그리고 너무 학점에 목 안 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좀 너무 추상적 얘기지만은 전인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게 더 전인교육 중요하고 사실 우리 굉장히 어렵게 있었거든요. 저 캐나다 우리 애가 4학년 때 암스테르담 교환학생 갔어요. 교환학생 갔는데 정말 너무너무 허름한 학교. 너무 허름해서 심지어는 요즘 암스테르담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거든요. 네덜란드 말씀하시죠? 예, 너무 비싸요. 그런데 한 번은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서 이렇게 올려놓고 사는데 거기에 또 너무 노후화돼서 이 화장실이 무너서 변기가 다 물어서 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이것도 빠지고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중요하고 오히려 그게 사실 지금도 지난번에 싱가포르 갔는데 아빠로서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딸이 교회 언니 2사람하고 해서 방 3명이 쓰고 있는데 물론 이번 다음 달에 만기가 되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서울에 변두리에 한 40년 된 임대 아파트 그 느낌이에요. 근데 비용 얼마 든지 아세요? 3명이 나눠 쓰는데 얘가 방 하나 쓰는데 150만 원 내거든요. 아, 진짜 너무 비싸네요. 합치면 거의 한 500만 원 되는 거죠. 야, 너무 비싸. 근데 마음이 너무 안 좋고 근데 얘는 너무 씩씩한 거야. 아빠 왜 그러냐고. 괜찮다거나. 한편으로 마음이 되게 짠하고도 대견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경쟁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키울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가 뭐 공부 잘해서 예를 들면은 스탠포드 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이후의 삶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쌓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저처럼 시골에 있는 대안학교도 참 좋은 대안인 것 같고요. 너무 애들 좀 믿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네. 그 외국계를 타겟으로 했을 때는 막 그러면 우리나라 그 입시 문화 있잖아요. 막 진짜 애들 저 심한 데는 막 밤까지도 막 뺑뺑이.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거를 반대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 농담 삼아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정말 한국이 좋은 학교 대다수는 못 가고 설령 맞아요. 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미래가 브라이트하게 보장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공부만 했기 때문에 이 전체적 힘이 그렇죠. 스스로 힘이 안 커져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이 좀 열리시면은 굉장히 많은 기회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대표님 오늘은 교육으로만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육 전문가로 모셨고 다음번에는 또 경제 전문가, 채권 전문가로 또 한 번 인터뷰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중한 인사이트 나누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